20%만큼 자른다. 요런 얘기 한번 좀 해보자. 우리는 비율은 무엇이며 비율은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문제로 해보자. 여러분들이 잘 느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보자. 지향이하고 한비하고 동준이가 함께 일을 하는 거야. 함께 일을 해. 함께 일을 하는데 각자 하는 일이 달라. 예를 들어서 지향이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요. 응? 한비는 그 요리를 서빙을 해요. 홀에서 이거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동준이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옮겨다 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셋이 함께 일을 한단 말이지. 함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일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수입을 나눠야 되죠. 이해됐어요? 수입을 얼마씩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나눌 수도 있어. 항상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눌 수도 있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A 아니야. A. B는 동준이가 얘기를 하지. 야, 너네는 건물 안에 있지만 나는 이거 물건을 저기서 가져오니까 내가 제일 고생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체의 절반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네 둘이 나머지 절반으로 나눠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비율을. 각자 30%씩 가져. 똑같이. 그러면 얼마가 남지? 10%가 남는 건 알겠어? 합쳐서 90이니까 우리는 10%씩 이거를 모아서 나중에 가게를 더 키우는데 돈을 쓰자. 응?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수입이 얼마였든 간에 이 비율을 고정하고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비율은 이런 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양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양과 상관없이 전체 중에 얼마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때 비율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거고 백분율은 그것을 기준량이 100인 상태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네. 이게 비율이야. 그러면 살펴봅시다. 1번 가상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할인율 표현하는 식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한번 보세요. 할인율 20%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1,500원이고 깎아줘요. 1,500원에 대해서 20%면 100분의 20만큼. 이게 비율이죠. 백분율은 뭐야? 설명해봐. 전체라고 해?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교량. 그쵸?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교량의 20을 쓰는 거죠. 그럼 기준량 100분의 비교량 20을 쓰면 이렇게 분수로 만들면 이게 비율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건 사실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것도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좋았어. 두 번째, 사실 이 밑에 그러면 이것도 쓰는 거야. 할인율이 20%면 그럼 판매할 때 몇 퍼센트를 받는 거야? 80%, 원래 가격의 80%만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20만큼의 비율을 뺐으면 이제 80만큼을 받는다는 얘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할 때의 금액은 몇 퍼센트?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써보면은 가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1500 곱하기 처음부터 100분의 80이라고 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여기 100분의 80과 1 빼기 100분의 20이 결국 어때요? 서로 같죠? 뭐가 맞는 식이에요? 셋 다 맞는 식이에요. 그죠? 이것들 중에 틀린 식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식 중에 뭐가 좀 편해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동준이는 세 번째 게 편해. 지향이는 두 번째 게 편할 수도 있고 한비는 첫 번째 게 편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됐어? 그 중에 뭘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만 식이 써져 있는 형태로 봤을 때 가장 단순한 건 세 번째가 좀 단순하긴 하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자. 여기서 약분하고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고 시작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보통은 100분의 80을 5분의 4로 약분하고 시작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300 곱하기 4니까 얼마? 가의 판매 금액은 1200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율이나 백분율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자, 나를 보자. 나를 보면 1, 2, 3번 방식 중에 어떤 걸로 해볼까? 3번으로 해볼까? 자, 2,000원인데 그러면 가격은 얼마를 받겠다는 거지? 100분의 70을 받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용 하나 이렇게 약분하고요. 10을 또 얘랑 하나씩 약분을 하면 1,400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어느 쪽이 더 쌉니까? 1,200원, 1,400원. 어느 쪽이 더 싸요? 아, 물건값이 어느 게 더 싸요? 1,200원, 1,400원. 뭐가 싼 물건이야? 가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더 싼 물건이 누구냐? 가격이 낮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얼마가 더 쌉니까? 가 상점이 200원 더 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값을 구하면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될까요?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 꼼꼼하게 한번 해보셔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볼게요. 3번 선생님이랑 했죠? 그쵸? 자, 어느 반 회장 선거에서 2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둘이서 12표, 13표씩 가져갔어. 득표율 차는 몇 %인가?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묻는 게 뭐예요? 득표율의 뭐다? 차다. 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렇지. 뭐냐면, 표차를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어차피 득표율이 차니까 둘이 차이 나는 표, 그것만 가지고 백분율을 구하던가. 두 번째는 각각의 백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차를 구하던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차를 구하고 백분율을 구하든지 아니면 백분율을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둘이 몇 표 차이 나요? 한 표 차이 나죠? 둘이서 한 표 차이 나. 어렵나요? 괜찮죠? 자, 그럼 표 차가 얼마야? 한 표 차가 나죠? 한 표 차는 몇 %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비율이 원래 25분의 1인데 거기에 100을 곱하면 약분해서 4죠. 4%예요. 그 다음에 백분율을 각각 구해서 차를 구해보면 세광이 한번 보죠. 세광이는 25분의 12 곱하기 100. 이해됐나요? 이렇게 약분하면 4니까 세광이는 48%. 그 다음 기현이는 25분의 13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하고 곱하면 52%. 각각 구해서 둘의 표차는 몇 %? 4%야. 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다만 첫 번째 풀이는 딱 표차만 구하기에 좋죠. 아, 나는 둘이 몇 퍼센트 차이 나는지만 알고 싶어 할 때는 첫 번째 표차로 먼저 구해서 이걸로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표차가 아니라 각각이 몇 퍼센트씩 얻었는지까지 보고 싶을 땐 각각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에 것만 알아야 돼요, 뭐 뒤에 것만 알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좀 나한테 더 잘 이해가 되고, 내가 풀 때 두 번째 어떤 게 풀이 과정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겠는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풀이 과정을 짧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건 암산하고 요약하라는 뜻이 아니야. 풀이 과정을 짧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있어. 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어떠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단계가 여러 개로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계산 실수가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더 크게는 생각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거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좀 단순한 방법, 정확한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풀이 과정이 짧게 나오는 게 맞겠지. 다만 풀이 과정을 짧게 해라 라는 뜻을 오해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암산하고 모든 걸 웬만하면 쓰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푸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야.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을까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시소도 한번 해볼게요. 비커도 해보고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현역으로 중학교 2학년들한테 소금물 문제 풀려도요, 시소로 이해하는 친구가 100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물리적 균형이라는 시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물리적 균형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건 진짜 현역 중학교 2학년 중에도 100에 한두 명밖에 못하는 걸 그냥 들어보라는 거야. 써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들어만 봐. 자, 어쨌든 진화가 20%의 소금을 300g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다 쓰는 거야. 20% 300g 이렇게 쓰는 거야. 비커야. 여기에다가 뭐를 더할 거냐면 물을 더할 거야. 물은 몇 퍼센트야? 물은 소금물 입장에서 그냥 순수한 물은 몇 퍼센트짜리야? 빵 퍼센트. 에 대해서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뜻이야. 0%는. 그게 몇 그램? 100g이 더해졌어. 그치? 그것은 네모 퍼센트가 됐대요. 근데 물의 양은 얼마야? 그렇죠. 여기다 400이라고 써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의 양이죠?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만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300 곱하기 100분의 20은 400 곱하기 100분의 네모,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루는 숫자가 왠지 좀 큰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숫자가 단순해. 왜냐? 분모에 있는 100과 앞에 곱해져 있는 300, 400이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약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3만 남거든? 3 곱하기 20이니까 60이죠. 60은 여기 또 약분해요. 이렇게 4만 남죠? 그럼 4 곱하기 네모예요. 까꾸로 계산. 네모는 60 나누기 4 15. 끝났어요. 네모는 15%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결국 우리는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누구의 양으로? 소금의 양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소금의 양과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균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자, 지금부터는 중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직접 푼다가 아니라 몇 번 이렇게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야. 봐봐. 여러분들을 한 차원이 아니라 두 차원 높게. 이걸 이해하면 농도뿐만 아니라 온도, 힘, 이런 모든 물리적인 것들 다 가능해. 잘 봐봐. 지금 원래 진아가 가지고 있던 게 얼마짜리냐면 300g짜리야. 몇 퍼센트냐? 20%야.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100g을 집어넣었어. 몇 퍼센트짜리? 빵 퍼센트짜리. 이게 현재 상황이야. 이걸 합치면 어딘가에 균형이 생길 거거든? 근데 무게를 봐봐. 이쪽이 더 무겁죠? 그럼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농도는 얘보다는 이쪽에 가깝게 더 진하게 만들어질 거야.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들어가요. 나는 이 퍼센트를 구하고 싶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얘가 무게로 봤을 때 몇 배야? 무게가 이쪽이 3배죠? 그러면 얘가 무게가 3배면 거리가 몇 배여야 돼? 이쪽 거리가 3배여야지. 이해가 돼? 균형점으로부터 무게 곱하기 거리가 서로 같아요. 그래야 균형이 생기거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무게를 보면 얘가 3배가 더 무겁잖아. 그럼 거리가 이게 몇 배여야 돼? 여기가 3배여야 돼.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이것과 같은 거리가 요렇게 해서 하나, 둘, 3개 해야지. 이해가 됐어? 아, 괜찮아? 좋았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거리가 얼마야? 0부터 20까지 거리가 얼마야? 아니, 0부터 20까지 거리가 얼마야? 20이죠. 어렵나요? 막 미치겠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0부터 20까지는 거리가 얼마인가요? 20이에요. 잘했어요. 이게 전체가 지금 몇 칸으로 쪼개졌어? 4칸으로 쪼개졌지. 그럼 요 한 칸씩이 얼마씩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5%씩 5%씩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다 5%씩 이렇게 쪼개졌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몇 번째야? 3번째네? 그럼 답은 어떻게 돼? 끝났네? 이해됐어? 자, 봐봐. 이게 그냥 봐봐. 온도도 가능해. 봐봐. 동준이가 누나가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100도씨짜리를 끓여놓은 거야. 이제 컵라면 먹어야지 물을 팔팔 끓여놨어. 누나가 예를 들어서 얼마 해볼까? 누나가 그래? 300g을 끓여놨어. 근데 동준이가 장난치고 싶었던 거야. 동준이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차가운 20도씨 물을 거기다가 200g 섞어놓고 도망간 거야. 누나는 원래 펄펄 끓은 물을 컵라면에 넣어야 되는데 누나가 끓여놓은 물에 차가운 20도씨 물을 확 부어놓고 도망간 거지. 그리고 누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본 거야. 누나는 이 뜨거운 물인 줄 알고 컵라면에 부었는데 물이 안 뜨거운 거지. 누가! 이렇게 됐어. 자, 아무튼 그러면 동준이가 200g을 섞은 그 물은 몇 도씨가 됐을까? 그렇지. 그런데 얘는 200g이고 300g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가까울 거야, 이쪽에 가까울 거야? 이쪽 300g에 가깝겠지.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이 가깝겠지. 이쪽에 가깝겠지. 이렇게. 이해가 됐어? 여기 어디쯤에 온도로 맞춰졌을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섞었는데 뜨거운 물이 양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가운데보단 뜨거운 물 쪽 온도가 되긴 할 거야. 자, 지금 얘는 무게가 300이니까 몇 대 몇이야? 무게로는 2대 3이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거리는 여기가 3대 2가 되겠지. 이해가 안 돼? 돼? 무게 곱하기 거리가 서로 같아야 균형이 생기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봐봐. 그러면 20에서 100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아니, 거리. 20부터 80까지 거리는, 100까지 거리는 얼마야? 80도죠.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거리는.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20부터 100까지 얼마 차이 나냐고. 80이잖아. 그걸 지금 몇 칸으로 쪼갠 거야? 5칸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 한 칸에 16씩 올라가겠죠. 5로 나눈. 이해됐나요? 그러면 20에서 16씩 3번 48이니까 68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컵라면 못 먹자. 누구야? 내가 물 끓여놨는데 물이 식었잖아. 이것도 이해됐어요? 똑같은 거 하나 더. 이번에는 시소예요. 시소는 타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자가. 그치? 두 개라고 해보자. 이해됐어? 여기까지 거리가 1이야. 여기가 2구, 여기가 2구, 여기가 1이야.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에 이 끝자리에 누굴 태워볼까? 지향이를 태워보자. 아니야. 선생님 맞춰볼게. 지향이는 한 35kg 나갈 거야. 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말하게 해요. 32kg. 그러면 지향이가 여기에 32kg 요렇게 지향이가 타 있어. 여기 근데 지향이 친구가 여기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자리를 타서 시소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평행하게 만들고 싶대. 그러면 얘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야 이 시소는 한쪽에 기울지 않고 평행할까? 이 회전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무게 곱하기 거리. 그러면 지금 지향이 쪽에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입이 어떻게 돼? 32 곱하기 3이겠죠? 근데 여기는 거리가 얼마야? 여기는 2죠? 여기까지는 2고 여기까지가 3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 무게 모르는데 이거 곱하기 2가 96이 나와야겠죠? 요가. 그러니까 저 네모는 48kg. 엄마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엄마랑 시소를 살 때는 엄마는 나보다 몸무게가 잘 봐봐. 32에서는 이게 50%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 절반. 엄마는 내 몸무게보다 50%가 더 나가기 때문에 엄마가 앉는 위치는 끝에서부터 약 한 자리 앞에 앉아야 되고 내가 맨 끝에 앉으면 우리가 타는 시소는 평행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뭐라고 얘기할까 엄마는? 아니지. 야, 시소는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평행하면 무슨 재미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이해가 돼요? 우린 이런 걸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도 쓰는 거고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걸 옮기기도 하고요. 우리 수원 화성을 축조했던 정조대왕님도 그때 과학기술에 썼던 그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뭐요? 이름이? 거중기. 거중기도 나중에는 이런 이제 딱 이 원리는 아니지만 그런 힘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돌을 옮기는 그런 기술들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농도 문제를 풀 때 이런 물리적인 균형을 단순하게 비커만 그려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생각.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현역 중학교 2학년들도 좀 어려워하고 있고 아예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안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건 이걸로 풀어라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인데 네모에 앉는.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1년 후에 받을 돈인데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나 봐.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한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해볼게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19만 원이죠. 19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됐겠는가 이자 계산해보자. 이런 문제고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봅니다. 너 예금해본 적 있니? 아니, 없는데. 나는 8만 원을 예금했는데 1년 지나니까 82,400원이었어.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정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자는 비율로 붙어요. 쉽게 생각해 볼게. 이자를 10%를 준다고 생각을 해봐. 10%면 비율로 얼마지? 0.1이지. 자, 100%가 0.01이야. 10%가 100%가 1이야. 10%가 0.1이고 1%면 0.01이야. 비율로. 어려워. 분수도 상관없어. 괜찮아. 결국 10%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라고. 10%야. 10만 원이 얼마가 되겠어? 이자는 이만큼씩 더 줘요야. 이자가 뭔 줄 알아? 얼마씩 더 줘요. 1년에 이자가 10%라고 생각해봐. 원금의 10% 비율로 얼마? 0.1만큼을 더 준대. 10만 원을 넣었어. 10만 원을 넣었어. 10만 원에 10%면 얼마야? 만 원이지. 그것도 이해됐어? 1년 후에 만 원을 뭐 해? 더 줘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11만 원이 되는 거야. 어려워. 아니요. 더 준 걸 이자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나는 여기에서 비율로서 자, 8만 원이 1년 후에 82,400원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 더 줬어요? 그쵸? 2,400원 더 줬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400원은 비율로 얼마인가요? 2,400원은 비율로 얼마야? 그렇지. 이것을 비율로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8만 분의 2,400을 더 준 거지. 약분 해보자. 그러면 끝까지 약분하지 말고 한 8 정도로 약분하면 100분의 3만큼씩 더 준 거지. 이만큼씩 더 준 거야. 1년에. 100분율로 나타내면 얼마야 이게? 3%. 자, 비율로서는 100분의 3. 100분율로는 여기다 100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3%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00분율보다는 비율이 좋아. 왜냐면 비율이 사실 실제 값이거든. 이해되니? 100분율은 주어져 있는 비율을 좀 더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기호일 뿐이야. 계산에서는 100분율과 비율 중에 누구를 쓴다? 계산에서는 누구를 써요? 비율을 쓴다고요. 계산할 때는. 왜냐면 100분율도 비율로 바꿔 쓰잖아. 100분의 얼마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분율, 여기서 은행 이자를 100분율로 구하는 게 좋을까요? 비율로 구하는 게 좋을까요? 비율로 구하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이 비율을 구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니?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19만 원을 넣어놨어. 그럼 1년 후에 19만 원에 더 받을 돈이 얼마나 늘어나? 100분의 3만큼 더 늘어나. 어렵니? 왜? 자, 그러면 원래 19만 원이 있었죠? 더하기 약분을 이렇게 해보면 1900 곱하기 3 얼마야?
57이니까 5,700원 더 받는 거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19만 5,700원을 1년 후에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정리해 보시고요. (10번으로) 갑니다. 상황을 볼게요. 10분마다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쉬는 것을 반복하는 나무늘보가 있는데 이 나무늘보는 10분 동안 10m씩 올라가고 다음 10분 동안 이전 10분 동안 올라간 높이 20%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때 이 나무늘보가 같은 빠르기로 5m 높이를 올라가려면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세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자, 일단 뭘 그려봐야겠어? 나무를 그려봐야겠지. 떨어떠. 자, 여기까지 몇 미터예요? 목표가 몇 미터예요? 5미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10분마다 올라가는데 그리고 다시 10분 동안 쉬어요. 10분 올라가고 10분 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천천히. 여기서 나무늘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10분 동안 1m, 다음 10분 동안은 이전 10분 동안 올라간 거리의 20%만큼 미끄러져.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처음 10분 동안은 얼마? 1m. 그 다음 10분 동안은요? 20%니까 1m 20%는 비율로 얼마죠? 0.2죠. 아, 20%의 비율이요. 계산은 비율로. 아, 어렵나? 다시 어렵나? 100%가 1이죠. 비율로. 그럼 10%가요. 0.1이죠. 1%가 좋아요. 그러면 20%는요? 이거의 2배잖아. 0.2.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10분 동안은 0.2m만큼 뒤로 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10분 동안 1m면 요만큼이잖아요. 1m가. 10분 동안 이만큼 가는 거야. 1m 갔는데 다시 10분 동안 쉬어야 되니까 그 10분 동안 조금씩 찍 미끄러져서 0.2m만큼 아래로 내려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1m 올라가. 다시 내려와.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나? 됐어. 그러면 이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10분째에 또 1m 얼마 올라가죠. 그 다음 10분째 어떻게 돼요? 또 이때 동안 올라간 것에 이전 10분 동안 올라간 높이에 20% 미끄러지니까 또 역시 0.2m 내려오죠. 어렵나요? 그러면 이게 한 세트인 거 알겠어요? 요렇게가 두 개가 같이 반복이 돼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모자 뒤집어 쓰지 말고 여기를 봐라. 매너 없이 선생님 설명하는데 모자 푹 눌러 쓰고. 자, 그러면 20분 동안 얼마씩 올라가요? 사실은 0.8m씩 오르는 효과가 생기겠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 다음 0.8m씩 올라가요.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5m잖아요. 그러면 봐봐. 0.8m씩은 일단은 가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이냐면 5번 하면 어떻게 돼요? 4m죠. 맞아요? 이렇게 5번을 하면 4m를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야.
마지막 6번째에서는 이 1m씩 계속 올라가잖아. 어쨌든 1m씩 올라간다고. 마지막 4m에서 1m 더 올라가면 미끄러지지 않고 끝난대. 마지막만. 이해됐어요? 그러면 0.8m씩을 오르고 내리고 몇 번? 5번 하고 마지막에 10분 더. 맞죠? 그럼 20분씩 5번이면 몇 분입니까? 100분이죠? 근데 마지막에 10분 더 하면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5m 높이에 끝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0.8의 배수만큼을 계산해야 되니까 아직은 암산하기보다는 이렇게 써나가면서 그 다음 4m, 그 다음 여기 중요해. 1m 올라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0분 한 세트씩 5번. 그러니까 100분이죠? 100분에 마지막 10분 한 번 더 110분이다. 어렵나? 안 어렵다고 했어. 확인학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서 보충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확인학습을 잘 해오시고요. 근데 오늘 연락받았어요. 오늘 수학 수업 끝나면 영어 도서관 하라고. 아니요, 6시 20분부터 하면 돼.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여기는 이제 계산이에요. 그쵸? 여기는 어렵지 않았죠? B와 백분율이 좀 어려우니까 17쪽 한번 보세요. 2번. 정리하시고요. 요거 정리하시고요. 맞아, 정리하시고. 상황도 이해됐어요? 빠밤, 빠밤빰. 빰빰빰빰빰빰빰. 네, 실제 지금 내 학교에서 하는 진도는 어디에 앉이네? 각기둥? 내일 시험 봐요. 뭔 시험 봐? 각기둥. 와, 막 소름 끼치기 어려워? 아니요. 전개도가 오늘 각기둥. 아직도 전개도가 어려워, 우리? 네.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 각기둥이 전개도가 어려워. 왜 어렵지? 아직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밑면 2개 따로 그리고 옆면은 연결해서 하나로 딱 그리면 끝나는 거. 그럼 전개도로에서 교양도로 넘어올 때 누구랑 꼭지점이 만나는지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바로바로 서로 연결돼.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을 미리 이렇게 체크. 이거 2개를 밑면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 옆면. 이해됐어? 네. 나는 얘랑 얘를 밑면으로 할 거야 라고 결정하면 그리고 나머지 다 옆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전개도는. 저 아직 안 했는데. 자, 여기를 봅니다. 네모 안에 알맞는 수.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자, 역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역수로 하는 방법, 선생님이 지금부터 방법을 3가지를 보여줄 거야. 알겠어? 방법을 3가지로 보여줄 테니까, 3가지 다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뭐만 하면 된다? 분자만 나눈다. 분자끼리 계산. 오케이? 자, 이 방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 같으니까 네모를 3으로 나눠서 4죠. 거꾸로 계산하면 네모는 4 곱하기 3, 12. 됐나요? 어려워요? 자, 2번째. 역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역수로 한번 풀어보면 13분의 네모 곱하기 3분의 13은 4야. 맞지? 괜찮아? 그러면 약분하고
3분의 네모는 4야. 이해됐어? 그 다음은 이렇게 되죠? 이건 뒤엔 똑같아요.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부터 큰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야. 봐봐. 이걸 큰 네모라고 봐. 이걸 큰 네모로 보는 거야. 그러면 큰 네모는 거꾸로 계산하면 4 곱하기 13분의 3이죠. 맞아요? 근데 이 큰 네모가 뭔데? 13분의 네모죠. 이 거꾸로 계산은 보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큰 거를 그러니까 큰 거를 부분으로 나누면 나머지 부분. 이해됐어? 큰 거는, 자, 이걸 그냥 숫자로 보면 훨씬 쉽거든? 12 나누기 3은 4잖아. 그러니까 10이라는 큰 값은 부분인 3으로 나누면 4예요. 4로 나누면 3이에요. 그런 거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 이게 더 명확해 보이죠? 봐봐. 13분의 네모는 이 결과래. 근데 분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바로 12가 나와요. 이해돼요? 이게 13분의 12니까. 그래서 가장 교과서적인 계산, 역수로 하고 처음부터 거꾸로 계산. 이해가 됐니?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거. 그런 거 없어.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기 편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른 답인 거지. 틀린 건 없어.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세 가지 다 써놓으세요. 세 가지 다 써놓으세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중에 이거만 맞다는 아니에요. 세 가지 다 맞는 방법이니까. 됐나요? 4번 문제로 갑니다. 암산해. 9.8은 9.2씩 몇 개? 4개. 됐죠? 여기 채점, 잠깐만, 여기 채점 한 대잖아요, 우리. 17쪽. 그러니까 채점 한 대잖아요, 그죠? 홀수번 채점 했잖아요. 맞아요? 네. 질문이 없어서. 17쪽에서 질문 있나요? 홀수번. 아, 저번에 했구나. 이제 짝수번 숙제를 안 내줬나? 내줬죠? 그렇지. 자, 6번. 그러니까 채점 해왔으니까, 아니, 문제 풀었으니까 채점 먼저 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했어.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 채점해야 되면 6번에 3. 그냥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아, 할까 그냥 다? 자, 보자. 왜?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죠? 어떻게 써요? 아니요. 바른 계산이에요. 물어보는 거. 조건 볼게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나눗셈이야. 이거 하려고 했어. 맞아? 그런데 잘못 계산해서 뭘 했냐면
빼버렸더니 이렇게 됐대. 나는 바른 계산을 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네모부터 구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흐름은 어렵지 않아요. 11분의 6이 아니라 19가 아니라 11분의 6이죠. 자, 이거 거꾸로 계산해보세요. 네모는 11분의 6 더하기 11분의 3. 전체에서 부분 빼서 부분 남았으니 전체는 두 부분의 합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거꾸로 계산을 여러분들 기계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큰 덩어리에서 이 작은 걸 뺐더니 남은 작은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그럼 작은 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듯이 생각을 해야 돼. 11분의 9가 나왔어. 전체 값은. 그러므로 해야 되는 건 11분의 9 구했으니까 나누기 11분의 3이야. 현재 상황에서는 분모가 같은 나눗셈이니까 뭐만 하면 돼? 분자 나눗셈만 하면 돼. 결과는 3이야. 그래서. 됐나? 6번 처리하시고요. 맞았어요? 같이 정리하세요. 맞고 틀리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이 풀 때는 같이 하세요. 맞은 문제도 쓰고 정리하시고. 아, 그래? 저번에 8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분모 같은 나눗셈이니까 분자 나눗셈만 하면 돼요. 이렇게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들 3, 4, 5, 3개. 그쵸? 너무 쉽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없다. 넘어가서요. 19쪽. 19쪽. 여긴 채점 해볼까요? 자, 19쪽에 2번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는 수.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거꾸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자. 봐봐. 봐. 그냥 읽어. 거꾸로 계산은. 얘가 일단 나눗셈이 시작됐잖아. 이게 큰 거라고 생각해. 전체를 부분으로 나눴더니 남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럼 저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부분은 전체를 남은 부분으로 나눠주면 돼요. 보여? 거꾸로 계산? 읽을 수 있어? 전체 덩어리는 자, 다시 봐봐. 12 나누기 3은 4라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식은 12 나누기 4는 3이야. 또는 12는 3 곱하기 4야. 이해되니 이거? 전체를 이 부분으로 나누면 남은 부분,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면 또 나머지 조각, 또는 전체는 두 작은 조각의 곱. 이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수로 써놓으면 너무 쉽거든? 근데 분수로 써놓거나 왠지 이 크기가 조금 다르면 어색하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게 전체야. 얘가 부분이고 얘도 부분이야. 얘는 전체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읽을 때 말하듯이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전체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눴더니 남은 부분이 나왔어요. 너를 구하고 싶다면 전체를 이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어렵니? 자, 다시 12를 네모로 나눴더니 4예요.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12를 남은 부분, 반대쪽 남은 부분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나요? 짜잔!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얼마? 7분의 4다. 왜? 4 나누기 7만 남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방법.
이거는 거꾸로 계산이에요.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이게 되면 진짜 좋은데 이해되는지 봐봐. 11분의 4에다가 네모분의 1을 곱해서 11분의 7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모분의 4는 7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네모는 얘랑 얘랑 자리 바꾼 7분의 4예요. 모르겠지? 왜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봐봐. 여기선 누가 전체 값이야? 7. 아니죠, 4죠. 4를 네모로 나눠서 7이란 얘기는 네모랑 7 곱해서 4 나왔다는 얘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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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 분수 값을 보면, 얘랑 얘랑 자리 바꾸잖아? 5분의 10은 2죠. 이게 가능하다고요, 분수는. 두 번째 하지 맙시다. 요건 하지 맙시다. 이건 없던 일로 합시다. 괜찮아요? 요거만 합시다. 에이, 괜히 어려운 거 해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넘어갈게요. 뭐라고, 막? 칼 같은 녀석. 조금만 쉬어. 5분만 쉽시다. 아까 선생님 쉬는 시간 많이 해서. 지수 연필이 있고요. 연이 연필이 있는데 연이가 가지고 있는 길이는 지수가 가지고 있는 몇 배인가 대분수인 기하분수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는 대분수인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건 답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상황을 보면 연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의 길이는 12분의 7은 이렇게 쓰는 거야. 연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의 길이는 지수가 가지고 있는 연필의 길이의 몇 배라 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모는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수의 크기나 모양과 상관없이 수가 복잡해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전체야. 맞아? 부분 곱하기 부분이라고 보면 돼. 맞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라고 정리할 때 전체 12분의 7 나누기 이쪽 부분 12분의 5야. 나누셈 어떻게 해? 요렇게 하겠죠. 그럼 7 나누기 5면 분수로 어떻게 돼요? 5분의 7 이해돼요? 안 돼요? 진짜로?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답은 1과 5분의 2다. 됐나요? 6번 볼게요. 됐죠? 자, 묻는 거 뭐죠? 묻는 거 뭐죠? 바른 계산이에요. 원래 하려고 했던 상황이 뭐였냐면 어떤 수를 나누려고 했어. 그런데 더해버렸어. 나눗셈 대신에 이걸 더해버렸네. 이렇게 더했더니 1과 11분의 12니까 그냥 11분의 13이라고 쓰는 거 괜찮겠어? 응? 그러면 어떤 수를 거꾸로 계산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나눗셈을 하면 되겠죠? 이 과정은 어렵지 않죠?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거꾸로 계산 써보세요. 어떻게 돼요? 11분의 13 빼기 11분의 4니까 남는 건 11분의 9예요. 그럼 바른 계산은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4야. 그러면 요렇게 나눗셈 할 거죠? 역수 해볼까? 그냥 이렇게 곱셈으로 곱하기 역수로 바꿔도 돼. 요렇게 바꿔도 돼. 그러면 찍찍 약분하고
4분의 9, 2와 4분의 1. 됐어?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한번 계산해봤어. 이해돼? 그래서 분모가 같은 나눗셈일 때 분자끼리 하든지 곱하기 역수로 하든지 그걸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8번 볼게요. 근데 이제 분모가 같은 상황이다라 함은 이때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곱하기 역수 연습도 이제부터 쭉 해볼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다음 분수를 이용하여 몫이 가장 큰 나눗셈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싶어. 그걸 기억이라고 할 때, 그 계산한 것을 기억이라고 할 때, 기억 빼기 2분의 11의 값을 구하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값을 물어보긴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건 기억이야. 왜냐? 기억을 알면 이 값은 쉽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목표는 기억이지 이 계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묻는 건 뭐냐? 몫이 어떤 상황? 몫이 가장 큰 나눗셈 만들기야. 몫이 가장 큰 나눗셈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 몫이 가장 크려면 어때야 돼? 자, 이름 한번 알아볼게. 나눔을 당하는 수 피제수. 나누는 수 뭐라고 해? 제수. 나눌 제자거든. 나눔을 당하다. 피해자. 나눔을 당하는 애는 몫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거든. 안 배워? 안 배워? 근데 알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에 쓰는 거야. 표현은. 근데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알아도. 그러면 이 몫이 최대여야 되죠. 그래서 잘 봐.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은 피제수가 어때야 돼? 그치? 피제수가 크고 누가 작아? 제수가 작다. 그러면 몫이 커져요. 이건 이해됐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분수 중에 가장 큰 거 15분의 13이 가장 커요. 가장 작은 건요 15분의 2가 되겠죠. 자, 2분의 13인 거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이게 기억이에요. 맞죠? 끝났어요. 거의 뭐 이거는 해석이랑 솔루션이 바로 끝나네요. 그러면은 뭐 기억 빼기 2분의 11은 2분의 13 빼기 2분의 11, 2분의 2니까 우린 그건 바로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어렵나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어. 수학 문제를 해석할 때는 말하듯이 흘러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몫이 가장 큰 상황은 피제수가 크고 제수가 작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파편으로 하지 말고. 고로 피제수는 가장 큰 값, 제수는 가장 작은 값. 이래야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했던 생각, 두 번째 했던 생각이. 자, 넘어갑니다. 렛츠고. 10번. 자, 요거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바로 값을 분수로 써볼 건데 이해되는지 봐봐. 5 나누기 7이죠? 9 나누기 2구야. 분수로 바로 써볼게. 불러봐. 7분의 5보다 크고 자연수 2분의 9야. 일단 1로 시작하죠. 얘보다 큰 자연수 1부터 오는데 얘가 4점 얼마죠? 4와 2분의 1이니까 1, 2, 3, 4까지 들어간다. 끝! 됐어? 아주 쉽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제 2강 확인학습 풀어 오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한 주 천천히 간 만큼 좀 잘 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원입니다.
자, 결국 뭐야? 분수의 나눗셈이야. 분수의 나눗셈.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 이제 분모가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하시면 이 단원 3강도 다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전 단원에서 천천히 간 이유는 비와 비율의 활용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서지 분수의 나눗셈이 어려운 건 아니다. 자, 지금부터 쭉쭉 갈게요. 홀수번. 연필 들고요. 이제 쭉쭉 갈 거예요. 1번 2분의 1 곱하기 바로 바꿔 얼마? 야, 바로 봐봐. 5분의 2니까 2분의 5로 바꾸면 되겠지. 1번 4분의 5야. 자, 너무 어려우면 얘기해. 2번 5분의 3 곱하기 얼마? 그럼 5분의 6. 자, 3번 11분의 8 곱하기 15분의 22. 이거 1하고 이거 2니까 15분의 16. 자, 4번 봐봐. 4분의 3 곱하기 15분의 16. 5, 4, 5분의 4. 어려워? 곱하기 역수요. 자, 이거 마저 가봐. 6분의 1 곱하기 4분의 9야. 2, 3이야. 8분의 3이야. 자, 5개의 나눗셈을 선생님이 지금 1분도 안 돼서 다 풀었죠? 쫙 풀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기에 곱하기 역수, 그 다음 약분이 번거롭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말로 하는 속도, 손으로 쓰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빨라버려요. 이런 문제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기하 분수를 쓰세요. 거꾸로 계산이에요. 어떻게 읽으라고? 전체, 봐봐봐. 전체 나누기 부분은 부분이야. 됐어? 전체 나누기 부분은 부분이야. 수의 크기나 모양을 따지지 마. 그냥 형태적으로. 동그라미 나누기 네모는 세모다 라고 했을 때 읽을 때 전체 나누기 부분은 부분이야. 나는 이 부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전체를 다른 부분으로 나누면 돼. 이해되니? 거꾸로 계산.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 약분하면 3분의 2. 끝. 어때? 괜찮아? 거꾸로 계산 읽는 거 괜찮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는다. 5번 볼게요. 자, 전체가 얼마야? 7분의 6이지? 14분의 3씩 먹는데 그러면 7분의 6 곱하기 얼마? 3분의 14 약분하란 얘기야. 1, 2, 1, 2 몫은 4 4명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빠르게 해도 되겠지 그러면? 7번 봐. 나눠야 되는데 곱해버렸어. 바르게 계산한 값. 이제 이런 계산, 이런 문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바른 계산. 조건을 봤어. 바른 계산은 자 6으로 나눌 거야. 잘못하여 어떤 수에다가 곱해버렸어. 25분의 6을 곱해버려서 5분의 3이 나왔대. 거꾸로 계산이야. 결국 나는 이것의 거꾸로 계산을 통해서 구한 다음 이 계산할 거거든. 네모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 나누기 25분의 6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5분의 3 곱하기 6분의 25야. 약분 2분의 5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바른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2분의 5 나누기 6이야.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6분의 1로 바꾼다. 이해됩니까?
답은 12분의 5.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이 상황에서 거꾸로 계산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 하면 그 뒤로는 그냥 곱하고 약분, 곱하고 약분, 곱하고 약분 끝이에요. 됐나요? 자, 지금부터 이게 이해가 되는지 봐봐. 이 길이는 이 무게야. 이 길이는 몇 무게일까? 뭘로 하면 돼? 나누기. 나누기. 자,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1번, 이런 화형 문제에서 단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결국 1m에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잖아? 만약 이 값을 알게 되잖아? 거기다 얘만 곱해주면 돼. 이해돼? 안 돼? 한비 괜찮아? 우리는 이런 거야.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한 값을 알면 여기에다가 원하는 값을 곱하기만 하면 이 값이 똥 떨어져. 자, 선생님이 지금 또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8분의 5m가 16분의 5kg이야. 맞아?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일단 1m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고 싶어. 맞아? 그러면 이때는 자기 자신인 8분의 5로 나눠주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 16분의 5 나누기 8분의 5를 하면 돼. 그러면 여기도 8분의 5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 8분의 5로 나눈 거고 똑같이 계산해 주는 거야. 16분의 5 곱하기 5분의 8이죠. 약분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1m에 2분의 1kg이야. 그러면 다시 2와 9분의 2m면 몇 킬로그램일까 하는 거거든. 그러면 1m당 2분의 1kg면 이거 곱해주기만 하면 되지. 이해가 됐니? 그럼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물론 여기다 굳이 쓰면 곱하기 2와 9분의 1을 한 거니까 여기다가도 2분의 1 곱하기 2와 9분의 1을 할 거야. 그러니까 9분의 20이죠? 약분하니까 9분의 10이야. 맞아? 대분수로 나타냈으니까 얼마? 1과 9분의 1이야. 이게 단위값 계산이야. 단위값 계산이라 함은 중간에 1이라는 단위값에 대한 결과를 알아내는 거지.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면 그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단위값 계산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방법이야. 지워도 될까? 이건 정리됐어? 확실해? 자,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가장 명확하게 비례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 됐니? 왜냐면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무게는 더 많이 나가죠. 즉 길이와 무게가 비가 다 똑같다고. 어렵니? 봐봐. 1m에 2kg이야. 만약에 2m면 4kg, 3m면 6kg, 4m면 8kg. 이게 바로 비율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길이와 무게가 비율이 같아. 그럼 뭘 세울 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세우냐? 봐봐. 8분의 5면 16분의 5예요. 이해되니? 이게 길이 대 무게의 비야. 그것은 9분의 20 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렵나? 그때 내항끼리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같죠. 식으로 써볼게요. 8분의 5 곱하기 네모는 9분의 20 곱하기 16분의 5예요. 물론 약분하고 남은 거를 계산해보면 36분의 20이에요. 뭐야? 뭔 말이야? 36분의 25예요. 약분하니까. 이거 이제 4로 약분하고 이렇게 5로 약분하니까. 맞아? 그럼 마지막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므로 네모는 36분의 25 곱하기 나누기 8분의 5니까 나누기 8분의 5는 36분의 25 곱하기 5분의 8 약분해 5 9 2 9분의 10. 자, 단위값으로 구하는 거랑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 어때요? 자, 두 번째는 요거 하나만 딱 세워 놓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거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하고 거꾸로 계산 약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약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가는 길로 보면 생각할 건 이게 더 짧아요. 얘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관계가 끝났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단위값으로 보는 것, 비례식으로 보는 것 둘 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1번 볼게요. 세 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다가 8분의 5일 때 나의 값을 구하세요. 선생님이 연비를 했었나? 자, 봐봐. 봐봐. 그냥 써볼게, 그러면. 가는 나의 5배, 나 곱하기 5야. 맞아? 그 다음에, 다는 가의 2분의 1배야. 이해가 돼? 그러면, 가가 나의 5배죠. 이해가 됐어? 여기 있잖아. 가는 나의 5배라고. 그럼 가 자리에 나의 5배다로 바꿔서 써주는 거야. 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가, 나, 다를 모두 뭘로 표현하게 됐어? 나를 기준으로 표현하게 됐죠. 그러면 다는 나의 얼마? 곱하기 2분의 5인데 구하라는 게 뭐야? 뭐야? 나를 구하라는 거지. 맞아? 이건 기하분수로 표현하라는 거고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건 나야.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를 알려줘. 다가 8분의 5래. 나는 알아볼라. 나는 모르고 곱하기 2분의 5야. 거꾸로 계산하고 싶어. 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 8분의 5 나누기 2분의 5. 그럼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 답은 약분의 4분의 1. 됐어? 다시 봐봐. 일단 핵심은 있잖아.
이렇게 가나 다를 가지고 요걸 먼저 찾아내는 거야. 1단계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뭐냐면 다 봐봐. 다를 알려줬을 때 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다와 나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식에다가 나에 관한 걸로 바꿨어. 보는 거야. 그래서 다와 나를 모두 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어? 자, 봐봐. 이게 책에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얘야.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내 목표는 뭐야, 근데? 이 목표는 뭐야? 나의 목표는? 다와 나잖아. 근데 첫 번째는 가와 나고 두 번째가 다와 가잖아. 그러면 지금 뭐가 없냐면 내가 원하는 다와 나가 없잖아. 나는 이걸 원하거든. 다와 나의 식.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다와 나의 관계인데 그것만 없네? 그걸 만들고 싶은 거야. 뭘로 만들어? 이거 두 개로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왜냐? 가를 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이 자리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가 있던 자리에 나로 표현한 요 식을 그대로 넣은 거지. 그러면 나를 놔두면 5 곱하기 2분의 1이 있잖아요. 이해돼요? 세 개를 곱했는데 숫자끼리만 곱하고 나는 건드릴 수 없잖아요. 숫자끼리만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 다는 나 곱하기 2분의 5다. 끝났어,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나지만 다의 값을 알려줬으니까 집어넣었어.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돼. 거꾸로 계산했더니 나는 8분의 5 나누기 2분의 5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니까 4분의 1 끝.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막 이 과정에서 이 마지막 계산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요거 만들어내는 거야. 다와 나 사이의 식. 그래서 다와 나 사이의 이 식만 여러분들이 얻어내면 나머지는 끝난다. 됐을까? 안 됐을까? 자, 다시 한번. 목표가 뭐야? 말해봐. 말로 해봐. 목표가 뭐야? 나이가 모르구만. 다운데 말해봐, 다시. 목표가 뭐야? 나이가 아닌데? 다와 나이가 나의 관계식이야. 아 목표는 다와 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게 목표야. 다시. 다와 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야. 그걸 나타내면 나의 값은 나와. 그런데 지금 다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다와 나, 다와 가의 관계만 나와 있어. 근데 이 둘을 적절히 섞으면 얘가 나온다고. 그 섞는 걸 보여줄게. 가는 나 곱하기 5죠. 근데 다는 가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이 가의 자리에 얘를 대신 넣어보는 거지. 넣었어. 넣었더니 나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애고 숫자끼리는 5 곱하기 2분의 1이 있는 거야. 우린 이건 할 수 있어. 하니까 2분의 5가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남았더니 다라는 값과 나라는 값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그게 이겨야. 그럼 그 뒤로는 다를 알려줬으니까 집어넣고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지? 연비. 자, 연비로 풀어볼게. 몇 대 몇 대 몇 하고 봐봐. 세 개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연비로 떠올렸는지를 설명 먼저 해줄게. 누가 누구의 얼마를 더했고 얼마를 뺐고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몇 배. 누가 누구의 몇 배.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야. 한번 봐볼게. 가,
나 다를 써놓고 말하는 대로 써보는 거야. 가는 나의 5배. 가는 나의 5배. 이거 이해돼? 다는 가의 2분의 1. 이거는 다르게 쓰면 가는 다의 몇 배? 2배. 이것도 이해돼? 그러면 가는 다의 2배. 가는 다의 2배. 맞아? 그러면 함께 쓸 수 있는 값이 얼마야? 이 두 개의 비를, 연속하는 두 개의 비를 통합해야 되잖아. 이걸 10으로 잡아놓으면 10대 2.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해지고 쟤는 이렇게 곱해져. 10대 2대 5죠. 맞아요? 봐봐. 나 대 다로 2 대 5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다가 8분의 5래요. 그쵸? 그럼 네모는 얼마예요? 5 곱하기 네모는 8분의 5 곱하기 2죠. 계산하면 4분의 1 나와요. 또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2대 5인데 8분의 5대 그럼 8분의 2겠지. 4분의 1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연비로 보면 이게 나온다. 가능했던 건 누가 누구의 몇 배입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문제를 연비로 이해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건 이것도 중학생 위에서도 몇 명 없을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근데 선생님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눈을 좀 넓게 가질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연비로 풀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걸로만 푸시면 돼요.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학년, 그 다음 학년 거 막 할 때 선생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13번 하고 네모 안에 들어선 자연수들의 곱.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좌우 계산하면 돼요. 보세요. 바로 계산할게요. 29분의 11 곱하기 3분의 58 약분하면 3분의 22니까 7과 3분의 1이에요. 됐나요? 자, 5분의 4 곱하기 2분의 25예요. 이건 10이죠. 맞아요? 7과 3분의 1보다 크고 이제 10보다 작은 애들 구하래요. 얼마부터 해요? 8, 9 두 개밖에 없죠. 숫자는 두 개다. (15번) 볼게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5명이 14일 동안 함께 해서 전체 4분의 1이 끝났대요. 자, 남은 일을 10일 만에 모두 끝내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자. 한 명이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이거는 딱 하나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뭐냐? 이거 하나야.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이거를 네모라고 놔볼게요. 봐봐. 하루 한 명이 네모씩 일하는데 몇 명이 일했어? 5명이 일했어. 그리고 14일 동안 일했대. 이해됐어? 그것이 값이 4분의 1에 해당한대. 어렵나? 읽을 수 있겠나? 그럼 이게 70이잖아요. 그럼 네모는 4분의 1 나누기 70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70분의 1. 한 사람은 전체 일의 양이 280분의 1씩이래요. 남은 일은 얼마인가요? 4분의 3이죠. 그러면 이제 또 말처럼 하면 돼. 280분의 1을 보세요. 몇 명이서 10일 동안 일하면 4분의 3의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야. 상황은 어렵지 않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약분 먼저 할 수 있죠. 세모 곱하기 28분의 1은 4분의 3이다. 거꾸로 계산. 세모는 4분의 3 나누기 28이니까 아니야 그냥 쓸게. 나누기 28분의 1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28이죠. 맞아요? 약분하면 답은 21일. 이걸 완벽하게 비례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건 이해됐어요? 잘 봐봐. 잘 봐봐. 봐봐. 5명씩 14일 일한 것은 4분의 1인데 10일 동안 몇 명이 일하면 4분의 3이 될까요? 어때? 이 비례식. 다섯 명이 14일 일한 거는 4분의 1입니다. 그럼 요렇게 일한 건 4분의 3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네모 곱하기 4분의 1은 5 곱하기 14 곱하기 4분의 3이야. 자, 약분해봐. 네모 곱하기 2분의 5는 이거는 계산해야지. 2, 7이야. 2분의 105야. 맞아? 그러므로 네모는 2분의 105 나누기 2분의 5야. 분모 같죠? 네모는 21이야. 어때?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다면 가능은 해. 왜냐? 이만큼씩 일하는 양 비례하거든. 서로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세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비례식으로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중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이 들어가면 정비례와 반비례 그리고 그것의 그래프 세상을 온통 비례식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비례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가 13문제거든요. 그러면 홀수는 쌤이 풀어줄 테니까 36조까지 짝수번으로 끝내죠.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1.2.1은 같이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짝수번만 풀어오라는 거예요. 홀수번은. 이것도 짝수하는 풀을. 네. 너무 많아. 뭐요? 너무 많다고요? 전일과 금일학이랑 그거는 이번 주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 숙제고. 자, 1단계 6문제. 7문제. 얼마야, 이거? 해볼까? 요거까지. 봐봐. 요거까지 짝수번 8문제. 그 다음 짝수번이 6문제. 그 다음이 3문제. 16문제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모가지를 때려야 되나?
어이, 찡어리들. 잘 들어. 가야 됩니다. 잘 들어.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양을 선생님이 지난주에 한 템포 죽여서 한 단원을 천천히 나갔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 입장에서 당장 편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 열심히 안 했을 때 오는 불편함은 몇 년 후에 여러분들 다가오기는 해요. 근데 그 몇 년 후에 다가올 게 지금 전혀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것 같거든? 마치 이게 내일이 아닌 것 같고, 이건 선생님 일인 것 같고, 엄마 일인 것 같지 내일 같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시간이 온다고. 자, 이제 선택해봐. 너넨 어느 고등학교로 가고 싶어? 너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너는 한 달에 얼마씩 벌면서 살고 싶어? 너는 한 달에 며칠씩 쉬면서 일하고 싶어? 를 결정하는 순간 때 그때 다가오는 거야, 이게. 이게 참 힘든 일은 뭐냐면 당장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면 딱 현실적으로 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 내일 같지도 않고 엄마가 시켜서 하는 일 같고 막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6학년 정도 되면 조금은 알 거라고 생각해. 조금은.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습 패턴이나 방법이 다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 절대 많지 않아. 나랑 하는 양을 너네가 궁시렁거릴 만큼 많지 않아. 선생님 지금 말한 숙제가 몇 문제야? 다 해도 16문제야. 근데 너네가 뭐라 그랬어? 힝 많아요. 나는 그 반응이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방금 세봤는데 15문제더라고.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 가지고 짝수 문제를 풀잖아? 그럼 7문제가 숙제야.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장난하냐 지금? 앞에서 비와 백분율이 어려워서 천천히 간 거지 분수의 나눗셈 2단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홀수분까지 다 풀란 게 아니야. 짝수분만 풀어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뭐 나눗셈이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 이런 거 하는 거거든. 필요한 계산은 곱하기 역수야.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 풀어본 문제 가지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합니까? 같이 풀이를 하잖아요. 목표는 뭐냐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와봐야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 때 느껴지는 변화들이 생겨. 그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선생님 혼자 문제 다 풀잖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자세가 생길 가능성이 커.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아. 아 선생님 어려워서 난 모르겠고 일단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이 있다고. 근데 한번 풀어오면 그러진 않아. 알겠어? 그래서 너무 궁시렁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량이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많지 않아요. 자, 3강 필수 예제 짝수번만 풀으시면 됩니다. 2강 확인학습 이번 주고요. 여기까지.